안녕하세요, 힌키랩입니다. 지금 평당 1억 3천이 넘는 잠실, 그 자리가 50년 전엔 한강 한복판에 떠있던 섬이었다고 하면 믿어지세요? 잠실주공 입주민 보상금이 평당 17만 원이던 시절, 그 자리가 사실은 사람이 살던 섬이었거든요. 그런데 더 놀라운 건요, 그 섬의 흔적이 지금도 우리 발밑에 남아있다는 거예요. 매일 지나는 잠실 세내역, 석촌호수, 새마을시장, 이 이름들이 왜 거기에 붙어 있는지 알고 나면 잠실 가는 길이 완전히 다르게 보일 거예요. 사실 셋 다 똑같은 비밀을 가리키는 단서거든요. 잠실 세내역은 원래 신천역이었어요. 2호선 1980년 개통 당시 이름이었고 2016년에 잠실 세내역으로 바뀌었어요. 새마을시장은 어떤 분들이 만든 시장이냐면 옛날에 물에 잠겨서 사라진 동네 주민들이 새로 옮겨와서 만든 골목시장이에요. 그리고 석촌호수, 1978년에 이름 붙은 호수인데요. 사실은 옛 한강의 한 줄기였던 자리예요. 왜 이 이름들이 거기 붙었는지 끝까지 보시면 답이 나옵니다. 그러려면 시간을 1520년까지 거슬러 올라가야 해요. 그때 잠실은 강북에 붙어 있던 반도였거든요. 자, 그러면 잠실이라는 이름부터 짚고 갈게요. 잠실은 한자로 누에 칠 잠에 집실, 그러니까 누에 키워서 비단실 뽑던 방이라는 뜻이거든요. 1416년 태종이 전국의 국립 양잠속격인 도회 잠실을 깔았는데 한양 동쪽 잠실이 그중 하나였어요. 그래서 이 동네는 처음부터 부동산이 아니라 지형이 먼저인 땅이었어요. 뽕나무 밭이 빽빽해서 옛 지도엔 아예 뽕나무 숲으로 적혀 있을 정도였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진짜 재미있는 건요, 잠실이 원래는 섬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1520년 이전엔 지금의 광진구 자양동에 그대로 붙어 있던 반도였어요. 그래서 자양반도라고 불렀고요. 그때 한강 본류는 잠실 남쪽으로 흘렀는데 그게 송파간이에요. 한강이 지금처럼 북쪽으로 흐른 게 아니라 남쪽으로 흘렀다는 얘기죠. 이걸 한번 끊어놓은 게 자연이에요. 1520년 중종 15년에 큰 홍수가 한번 와요. 자양동에 붙어있던 잠실이 뚝 끊겨버리고 그 사이로 새 물길이 하나 생기거든요. 새로 난 하천이라고 해서 한자로 신천. 우리가 아는 잠실 세내역, 그 세내가 바로 이 새물길 이름이에요. 이때부터 잠실은 송파강과 신천 사이에 끼어 있는 어정쩡한 섬이 되기 시작했어요. 근데 자연이 한번 손대고 끝낸 게 아니거든요. 405년쯤 지나서 또 한 번 손을 대요. 1925년 7월 을축년 대홍수. 20세기 한반도 최악의 홍수로 꼽히는 사건이에요. 한 달치 비가 며칠에 쏟아졌어요. 7월에만 호우가 2차례 연속으로 들이치면서 수일에 걸쳐 약 750mm가 넘는 비가 내렸거든요. 한강 수위는 용산 기준 12.74m까지 올라갔는데 이게 100년이 넘도록 깨지지 않은 한강 최고 수위 기록이에요. 피해는 진짜 어마어마했어요. 사망자가 647명, 침수된 가옥이 46,813호, 피해액이 그해 조선총독부 1년 예산의 절반을 훌쩍 넘기는 수준이었어요. 한 해 나라 살림 절반이 그냥 물에 쓸려간 거죠. 이 홍수가 잠실을 어떻게 바꿨냐면요, 남쪽으로 흐르던 송파강의 수심이 확 얕아져요. 반대로 북쪽 신천은 물길이 더 깊고 넓어지면서 사실상 본류가 돼버려요. 한강 본류와 지류가 자리를 바꿔버린 거죠. 송파나루는 원래 한양에서 광주로 넘어가는 한강 최대 나루터였는데 이 홍수로 황폐해지면서 송파장도 같이 내리막을 타요. 그러면서 잠실은 어정쩡한 섬이 아니라 한강 한가운데 완전히 갇힌 진짜 섬, 그러니까 하중도가 됐어요. 자연이 두 번 손을 댄 거예요. 1520년에 한 번, 1925년에 또 한 번. 그런데 말입니다. 1925년 이후 잠실은 한강 한가운데 떠 있는 섬이었거든요. 그럼 행정상으로는 어디 소속이었을까요? 답은 좀 황당한데요. 강북이었어요. 그것도 26년 동안이요. 1949년에 잠실섬이 서울특별시 성동구에 편입됐거든요. 성동구면 한강 북쪽이잖아요. 근데 잠실은 한강 한가운데 떠 있는 섬이고요. 그러니까 잠실 주민들은 행정 업무 보러 갈 때 배 타고 한강 건너서 성동구청에 갔어요. 1975년에 강남구가 새로 생기면서 잠실이 그쪽으로 옮겨가기 전까지
26년간 그렇게 살았던 거죠. 서울 한복판에 떠있는 외딴 섬이었던 셈이에요. 그 섬에는 100가구 정도가 살았어요. 삼내마을, 작은 잠실마을, 부렴마을, 이름부터 정겹잖아요. 한강 수위가 올라가면 부리도, 무동도 같은 작은 섬으로 갈라졌다가 물이 빠지면 다시 한 덩어리로 붙고요. 강 위에 떠있는 마을이라는 뜻으로 부리도라는 이름이 붙었거든요. 이름이 그냥 풍경이었던 거예요. 그러다가 1972년 7월에 잠실대교가 개통됐어요. 다리가 놓이기 직전 신문엔 신천리 뱃사공 가족이 짐을 정리하고 떠나는 사진이 한컷 실렸다고 해요. 수십 년을 사람들 태워 강 건너던 그 배를 마지막으로 메어두던 풍경이요. 그게 잠실대교 개통 직전의 한 장면이었어요. 자, 이제 1971년으로 와볼게요. 한강 한가운데 떠있던 이 섬을 다시 육지로 만들어버린 결정이 이때 내려져요. 1971년 2월 17일 공유수면 매립공사가 착공돼요. 쉽게 말해 강 위에 새 땅을 메워 만드는 공사예요. 같은 해 4월에 이미 송파강 물막이가 끝나거든요. 2달 만에 한강 본류 한쪽을 막아버린 거예요. 그리고 1978년 6월 28일에 최종 완공돼요. 박정희 정권 하에서 시작된 이 매립공사로 새로 생긴 땅이 약 75만 평이에요. 75만 평이면 감이 잘 안 오시죠? 여의도 면적의 약 30%, 그러니까 여의도 3분의 1쯤 되는 크기가 강 위에 통째로 새로 솟아난 거예요. 근데 여기서 좀 흥미로운 부분이 나와요. 75만 평 중에 도로나 학교 같은 공공시설로 11만 평을 빼고요. 나머지 64만 평이 시공을 맡은 5개 건설사한테 그대로 귀속됐거든요. 현대, 대림, 동아, 극동, 상부. 이게 1970년대 한국 건설업이 돈을 모으는 결정적 계기 중 하나로 평가받기도 해요. 강에서 솟아난 64만 평이 통째로 건설사 자산이 된 거니까요. 매립이 한창이던 1975년 10월 1일 잠실은 강남구로 편입돼요. 행정이 강북에서 강남으로 넘어간 그 순간이 바로 우리가 아는 강남 잠실의 시작점이에요. 1977년 11월에는 잠실주공 5단지가 입주를 시작해요. 이때 분양가가 72제곱미터에 370에서 700만 원, 평당으로 환산하면 약 17에서 32만 원이었어요. 그리고 1984년 잠실 종합운동장이 준공되고요. 1986년 아시안게임, 1988년 서울올림픽이 줄줄이 잠실에서 열려요. 한강 가운데 섬이었던 땅이 10여 년 만에 대한민국 강남의 정점으로 굳어진 거예요. 그럼 평당 17만 원이던 그 땅, 지금은 얼마일까요? 2026년 4월 기준으로 잠실르엘 국평 84제곱미터가 44억 원에 거래됐어요. 평당 약 1억 3천만 원이에요. 물론 1977년 17만 원은 새 아파트 분양가고 지금 1억 3천은 50년 가까이 지난 시세니까 비교 단위가 좀 다르긴 해요. 그래도 같은 평수 한 평을 두고 보면 분양 시점 가격에 약 780배까지 뛴 거예요. 매립 결정 한 번이 시작점이었다고 평가되는 변화예요. 자, 이제 인트로에서 던졌던 단서 3개를 회수할 시간이에요. 매립 당시 옛 송파강의 마지막 한 줄기를 메우지 않고 남겨둔 게 지금의 석촌호수예요. 수몰돼서 살 곳을 잃은 옛 신천리 주민들이 새로 마을을 만든 곳, 그게 새마을시장이에요. 그리고 이 주민들이 모여 살던 동네에서 이름을 따온 옛 신천역, 그게 2016년에 잠실 세내역으로 이름을 바꾼 그 역이에요. 매일 무심코 지나치던 새 이름이 사실은 같은 시간을 가리키고 있었던 거예요. 한강이 자기 흔적을 어떻게든 남기고 싶었나 봐요. 송파강이 사라지면서 마지막으로 남긴 한 줄기, 그게 잠실이 한때 섬이었다는 사실 이미 알고 계셨을까요? 아니면 오늘 처음 들으셨을까요? 오늘 영상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부탁드릴게요.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